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남편을 꼭 닮은 천사 같은 딸아이를 출산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행복한 30대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고부터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난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요. 갓 태어났을 때는 외계인 같던 저희 딸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눈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또 얼마나 컸을까, 또 무엇이 달라졌을까. 매일매일이 신비롭기만 한 저의 일상은 정신없이 흘러가지만 이런 정신없는 소란한 행복도 너무 감사하기만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랑스러운 우리 딸을 보며 저랑 남편은 종종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겠지? 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시아버님이십니다. 제가 시아버지 때문에 파혼할 뻔도 하고 이혼할 뻔도 했거든요. 남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할 때 저는 시아버지 때문에 시댁에 가기가 싫은 사람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당신 남편 눈치 보느라 제 편을 단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는 매정한 분이셔서 저에겐 똑같이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의 누나인 손이 신우가 저를 많이 챙겨줬기에 신우랑은 곧잘 지내고 있는데 어쩜 저런 부모들한테서 신우와 저희 남편 같은 착하고 야무진 자식들이 태어났을까 믿을 수 없는 미스테리예요. 보통 엄마든 아빠든 자식이라면 닮기 마련일 텐데 형님도 남편도 시부모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거든요.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제가 애당초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저도 저지만 저희 부모님이 정말 예뻐하는 아들 같은 사위인데요. 저한테는 6살 차이 나는 남동생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제 동생보다도 저희 남편을 더 아들처럼 여기고 의지하는 저희 부모님이신데 그만큼 사이 사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 남편도 친정 부모님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성심을 다해 노력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많은 감정이 저를 스쳐 지나가곤 해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시댁과는 연을 끊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부모란 친정 처가할 것 없이 저희 부모님이 그런 존재이신데 저야 저희 부모님의 친자식이니 당연한 일이고 남편은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아버지도 있다는 걸 알리고자 재주는 없지만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부디 열심히 써볼 테니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본론의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저희 시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일생을 돈돈돈거리며 사신 분이셨어요. 남자가 셈은 왜 그리도 많고 심보는 고약한지. 제가 겪은 사람 중에 당연히 최고로 기피하고 싶은 유형의 사람이었죠. 예전에 저희 아빠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수연아,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어른이라 말할 수 없는 허접한 인간이 있고 나이가 어려도 그 행동이나 생각이 더 어른 같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는 많아. 그러니 너는 어리다고 사람 무시하지 말고 또 나이 많은 어른이라고 아닌 걸 맞다고 하지 마라. 어른이라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야. 너도 그렇다. 어른이 되려면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다. 아빠는 수연이가 현명하고 어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하도 어릴 때 들어서 까먹고 있다가 시아버님을 보고 그 말이 번뜩 떠올랐어요. 마치 저희 아빠가 미래를 보고 저에게 알려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만큼 어른이지만 어른 같지 않았던 허접한 인간이 제 시아버지라는 인간이었는데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던 아빠의 가르침을 깊이 깨닫고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대접해 줄 필요 없음을 실천하게 되었는데
이걸 이렇게 써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결혼 전에는 파혼을, 결혼 후에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만큼 시아버지 또 시어머니란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자기들만 알고 자식들을 자기들 입속 생기는 도구로만 여기는데 너무 화가 났죠. 코에 걸면 코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라고 자기들 이익 따라 가치관도 달라지는데 세상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보다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며느리인 제가 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의 자식들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제가 파혼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남편은 저희 부모님도 인정하는 착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라니. 할 수만 있다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처음 느꼈던 때는 제가 처음 결혼 허락받으러 남편 집을 갔을 때였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속물처럼 돈에 관한 질문만 늘어놓으셨어요. 너는 회사가 어디다냐? 연봉은 얼마야? 돈은 얼마나 모았어? 부모님은 뭐 하시니? 집에 돈은 좀 있고? 그런 것들만 궁금해 하셨는데 어찌나 당황스러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같이 들은 남편도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저더러 대답할 필요 없다고 중간에서 수습하기 바빴는데 그때부터 이 결혼이 쉽지 않겠다는 일종의 촉이 왔죠.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덜 남편을 사랑했다면 단번에 엎어버렸을 결혼이었는데 그놈의 사랑이 뭔지 저는 결혼과 파혼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 역시 그런 제 마음을 알고 매달리기보다는 충분히 고민해보고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했더라? 자기는 저와 결혼하고 싶지만 제 뜻을 따라줄 거라고 저더러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해보라고 했어요.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땐 기도 막히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보통 이럴 때 남자들이랑 행여 지키지도 못하더라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붙잡기 위해서 온갖 약속들 늘어놓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일종의 노력을 하지 않으니 저는 다른 의미로 뿔이 났는데 그때는 나만 이렇게 좋아하고 고민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자기는 그럼 내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고 하면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설득도 안 하고? 자기, 나 사랑하는 거 맞긴 하니?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자기한테 결혼하자고 해. 나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자기 아니면 앞으로 아무랑도 결혼하지 않을 생각이고. 그런데 왜 이러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 충분히 고민해보라니. 그게 무슨 뜻인데? 말 그대로지.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근데 자기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 고민해보라고 하는 건데 뭐가 이상해? 이상해. 아무리 그래도 이럴 때는 무조건 자기만 믿으라고 해야지. 수연아, 나는 그런 말 못해. 솔직히 말해서 자식인 나도 우리 부모 좋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해? 나는 그럴 수 없어. 막말로 자기가 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엮일 일이 뭐가 있는데? 우리 누나도 그러더라. 차라리 고아가 낫다고. 아니, 왜 말을 또 그렇게 해? 고아가 낫다니. 그 정도로 나랑 누나는 우리 엄마 아빠 싫을 때가 많았어. 근데 우리야 지내온 시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익숙하기도 하고 걸러들을 수도 있는 건데 자기는 아니잖아. 분명 많이 힘들 텐데 그걸 어떻게 강요해? 그걸 알면서 왜 결혼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알았을 거잖아. 그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고민 많이 했지. 결혼만 아니면 굳이 보이고 싶지 않은 내 부모, 사랑하는 너한테 보일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그럼 나는 영영 수연이 너랑 결혼 못 하잖아. 나는 이제 연애 말고 수연이 너랑 살고 싶은데.
뭐야. 이렇게 또 절절하게 말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그냥 자기 집에 처음 갔는데 너무 당황해서. 알아. 사실 나도 당황했어. 아무리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초면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근데 사람 진짜 안 변하더라. 내가 떨어져서 지내서 그걸 잠깐 잊고 있었나 봐. 아니, 내심 이젠 좀 달라져야길 바라기도 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고 나도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든 받아들일 수 있어. 그니까 내가 자기를 덜 사랑해서가 그런다는 오해는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저는 저를 생각해주면서 저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고 조금은 혼란스러웠어요. 솔직히 그때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기에 남편이 사탕 발림 소리를 하면 홀라당 넘어갈 수도 있는 순수하고 무지한 상태였는데 저렇게 있는 사실 그대로 자기 마음을 얘기하다니 더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로지 이건 내가 결정하고 내게 책임져야 하는 일인 듯 무겁게 느껴졌는데 하도 답답해서 엄마에게 고민 상담을 했죠. 저희 엄마도 무조건 자기 자식 편을 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어릴 때는 그게 좀 서운하고 이상하다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커서는 엄마의 그런 점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일도 엄마한테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결혼은 원래 무거운 거야. 오죽하면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겠니. 세호가 현명한 거지. 왜? 남자들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면서 여자들한테 결혼하자고 하잖아? 그리고 여자는 내내 속았다고 자기 남편 원망하면서 살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세호 말처럼 수연이 네가 신중하게 잘 고민해봐. 무조건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설레임보다는 그게 더 나아. 역시 세호가 너보다 현실적이고 똑똑하다. 엄마는 내 친엄마가 맞아? 세호 씨 엄마야? 엄마가 잊고 있나 본데 내가 결혼하면 그 이상한 시아버지가 엄마 사돈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 정도로 그 시아버지란 사람 이상하니? 이상하면 뭐 얼마나 이상한데? 속물 돈밖에 몰라. 듣자 하니 자기는 그 정도 돈도 없으면서 무슨 그렇게 돈 타령을 하는지.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해. 조선시대 여자가 앉아있는 줄. 순간 나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간 줄 알았잖아. 아버님은 말만 하고 손 하나 까딱도 안 해. 아, 그런 사람이란 거지? 에이, 엄마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네 아빠나 별스럽게 안 그러지. 그 나이 때 남자들 죄다 그래.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딴 거밖에 없거든. 그럼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못 배워서 그런 거야? 네 할머니가 좀 무서워? 머슴처럼 키워주셔서 엄마가 덕보고 살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라면 세호가 너무 아깝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제가 단순한 건지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야 친딸도 아는데 싫으면 안 보고 살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는 사랑을 택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태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미래를 약속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먹게 한 사람인데 저는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을 때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줬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남편의 마음이 다 들리는 것 같았죠. 그간 제 결정을 기다리며 가슴 저리고 있던 그 마음까지도 오롯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내가 이 남자를 지키고 사랑해 주겠노라. 제 자신과 약속했죠. 하지만 상견례를 하면서 이런 제 마음에도 쉽게 위기가 닥쳤는데 예상은 했지만 시아버지라는 사람과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강적이었어요. 상견례 자리를 무슨 흥정하는 시장 바닥으로 아는 건지 요구사항도 많더라고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신혼집을 저와 남편 명의로 사주겠다고 하셨는데 대신 예단 예물은 생략하고 혼수는 남편이 해오는 걸로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솔직히 남편과 시댁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는 조건이었는데 예물 예단을 생략하자는 말에 시아버님이 방방 뛰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놀랄 노자였는데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뭐라고요? 예단 예물을 생략하자고요? 그건 안 될 말이죠. 결혼이라는 게 집안 대 집안이 연결되는 중요한 일인데 그건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집 사준다고 유세하지 마시고 애들 신혼집을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아들이 혼자 살고 있으니 거기 들어가 살면 될 일이죠. 그럼 집은 해결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빌라라 좁고 전세인데 나 때는 단칸방에서 이불이랑 수저 세트만 놓고 시작했어. 빌라면 어떻고 전세면 어떠니? 훌륭하기만 하지.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 대신 혼수며 예단 예물은 성심성의껏 해오는 걸로 아시죠? 상견례 자리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막연한 생각은 했었지만 이럴 줄은 몰랐어요. 막말로 신혼집을 해준다는데 자기들 받을 몫이 사라지는 게 싫으니 그걸 마다하다니. 저랑 저희 부모님은 두 귀를 의심했는데요. 곧이어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정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야 뭐 집 해줄 돈이면 충분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 세호가 살고 있는 집이 평수도 그렇고 지금 쓰는 물건도 멀쩡한 걸 바꾸는 건 낭비인 듯한데 혼수는 애들한테 맡겨도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시아버님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대신 애들 살림 대신 당신들 가전제품을 바꿔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또 무슨 멍멍이가 야옹하는 소리인지 황당 그 자체였어요. 네? 애들 혼수인데 사돈댁에 물건을 사서 보내라고요? 방금 안사돈께서 하신 말처럼 우리 아들이 쓰는 물건이 못 쓸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멀쩡한 거 내버리고 바꾸는 것도 낭비이니 어차피 쓰실 돈 저희 집 TV랑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뭐? 당신 뭐 필요하다고 했지? 대신 설거지 해주는 거 그것도 하나 해서 보내주세요. 아, 안마의자도 좋은 놈으로 하나 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예단은 필요 없으니 돈으로 합시다. 한 1,000만 원?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장가가는 거지 아버지 장가가는 거 아니잖아요. 뭘 자꾸 사달라고 하세요? 어허,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언제 사달라고 했어? 원래 여자가 시집 올 때는 그러는 거다. 시집을 오는 거잖아. 우리더러 잘 봐달라고 성의 표시하는 거야. 뭣도 모르는 게 어디서 나서. 너 그러는 거 네 애비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공무원 시계나 되는 놈이 그런 것도 몰라? 자, 저희는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애들 결혼시키시죠. 집 사줄 돈 굳었는데 이 정도는 껌이지 않습니까? 요즘 집값 장난이 아닌데. 네,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드리면 되는 걸까요? 엄마, 수연이 너는 나설 거 없어. 당신도 괜찮지? 원래는 30평 아파트 해주려고 했는데 바깥 사돈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니 오히려 편하네. 그래, 당신이 괜찮다고 하면 된 거지. 그렇게 하시죠. 아유, 우리 사돈네는 참 시원시원하십니다. 특히 안사돈님이 여장부시네. 반면 우리 바깥 사돈은 어쩌다 그렇게 쥐어 사십니까? 남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 그리고 이건 사소한 거지만 분명히 했으면 하는 건데요. 수연이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지만 애 낳으면 그 회사 그만 다니게 하죠. 들어보니 대단히 큰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애 낳고 엄한 사람한테 애 맡기고 돈 쓰느니 애 엄마가 보는 게 낫지 싶어서요. 애는 결혼하고 최대한 빨리 걷는 걸로 하고 괜찮으시죠? 이건 뭐 저희 집안일이라 의논할 일은 아닌데 그래도 사돈이니까. 저는 저 말까지 듣는데 더는 참고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제 연봉이 어디가 어떻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났죠. 정작 시아버님은 제 연봉의 반도 벌지 못하시는 양반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건 절대 양보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 엄마가 먼저 나서서 조근조근 상황을 뒤집어 놓으셨죠. 그건 안 괜찮은데요.
저도 제 딸 어떤 아들 못지않게 대학 공부시키고 부족함 없이 키웠는데 고작 애 하나 낳았다고 집안에 들어앉은 꼴은 못 볼 것 같았어요. 저희 딸이 원하면 모를까 공무원 월급 얼마나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것만은 양보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얘기는 이 정도로만 하시죠. 설마 세연아도 그랬으면 좋겠니? 저희 엄마 말에 남편은 두 손을 세차게 저으며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수연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절대 강요할 수 없죠. 요즘은 남자도 여자도 능력 있으면 일하는 거고 살림도 육아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염려 마세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죠. 주도권을 시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것처럼 굴었는데 당신 아들이 저리 나오니 시아버님도 더는 어쩔 도리가 없는 듯 보였어요. 다만 자기 아들을 향해 도끼 눈을 뜨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희 엄마 뜻에 따라주긴 싫으셨는지 그럼 그 얘기는 그때 상황 봐가면서 다시 하죠. 라며 당신이 수습하는 모양새로 마무리하셨어요. 그렇게 상견례가 끝이 났고 저는 속이 양은 냄비 마냥 팔팔 끓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화를 내거나 말실수를 하면 그게 다 제 남편에게 상처가 된다고. 그럼 그건 두고두고 제가 미안해야 할 일이라고 하시며 저더러 쏟아내고 싶어도 집에 가서 우리끼리 있을 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생각한 바가 따로 있으셨더군요.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상견례 자리를 참고 앉아 계셨던 건데 저랑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그걸 알게 되었어요. 일단 시아버님의 고집으로 저는 남편이 살던 빌라에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말이 신혼이지 기분은 영 나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는 나쁠 것도 없던 보금자리가 결혼 후에는 자꾸만 성질이 나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시아버님 때문에 아파트도 날아가고 심지어 혼수는 시댁으로 갔으니 얼마나 열받겠냐고요. 대신 침대며 필요한 가구는 저희 돈으로 바꿨는데 남편은 내내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남편 잘못은 하나도 없죠. 기를 못 피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보고 있으면 또 화가 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시아버님과 상견례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시어머니의 원망의 화살이 향했는데 남편 보고 참았네요. 저희 부모님 말처럼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면 가뜩이나 미안해 죽겠는 사람,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성질도 제 마음대로 내지 못했는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그랬어요. 내가 요 며칠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나 달라질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달라진다니? 상견례 자리부터 지금까지 아니다 하면서도 우리 부모님한테 끌려다녔잖아. 그래서 자기도 장인 장모님께도 민폐 끼치고 그래서 더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여기 전세계약 끝나면 이사하자. 대출 받더라도 수연이 네가 살고 싶은 곳으로 이사하고 그 대출금은 내 월급으로 낼게. 결혼했는데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난 그렇게 생각해줬다는 것 자체가 더 고마운걸? 그래도 이사는 가자. 너무 억울해.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내가 더 열심히 벌고 더 열심히 살게. 저는 남편이 하는 말에 화가 조금 누그러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이니 시부모야 최대한 안 보고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갑자기 느닷없이 니들 결혼한 지가 언젠데 집들이도 안 하니? 이번 주말 어때? 네 시아버지가 주말에 하자고 하신다. 라고 집들이 타령을 하셨는데 누구 약 올리나. 저는 새로 이사한 것도 아니고 집 인테리어를 바꾼 것도 아닌데 무슨 집들이냐고 안 한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또 당신 남편을 팔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안 한다고 재차 말씀드렸죠. 그리고 더는 할 말이 없던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곧장 시아버님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은 달라진 게 왜 없어?
네가 들어와 살고 있잖아. 그럼 없는 솜씨라도 시부모님 초대해서 식사 대접이라도 하는 거지. 집들이가 뭐 다를 게 있어? 라고 화를 내셨는데요. 저는 그것도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없는 솜씨 부려봤자 낭비죠. 따지고 보면 집들이는 저희가 아니라 아버님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그 집에 가전제품 다 바꿔드렸는데 저희가 그거 구경하러 가야죠. 이렇게 따박따박 제 할 말 다 했는데 시아버님이 저더러 갓 시집 온 며느리가 싸가지가 그렇게 없어서 어쩌냐고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마 시아버님은 자기가 세게 나오면 제가 벌벌벌 길 줄 아셨나 봐요. 하지만 그럴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고 오히려 잘 지낼 마음도 없었기에 불편해서 서로 안 보면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 생각에 남편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남편도 저 꼴리는 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결혼한 이상 자기 가족은 이제 저뿐이라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는 제 뜻에 따라 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참 든든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길 바랬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영 나쁘지는 않았는지 남편은 지금까지도 자기가 한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영순이는 항상 저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긴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야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들 딸이 시집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실 테니까요. 그렇게 신혼집에 처음 오신 저희 부모님은 집을 쓱 둘러보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저희 아빠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혼자 살다 둘이 사니 어떠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저희 아빠가 별뜻 없이 한 말임에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궜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아파트 계약서를 남편과 저한테 내미셨어요. 저희 둘 다 깜짝 놀랐죠. 이미 물 건너간 아파트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들고 오다니 너무 놀랐고 이중으로 큰 돈을 쓰게 한 못난 딸이라 죄송하기도 했는데 저희 엄마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아빠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니들 이사해라. 대신 세호 아니 박서방 집 보증금 받으면 혼수는 그걸로 해. 그 정도는 괜찮지? 네? 저야 너무 괜찮지만 그래도 또 너무 죄송한데. 죄송하긴 사위도 자식인데 우리는 너희들이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바랄 게 없어. 여긴 너무 낡기도 했고 신혼집인데 기분도 안 나잖아. 그러지 말고 집주인한테 말아서 최대한 빨리 이사하자. 안 그래도 우리 집 계약기간 끝나면 이사할 생각이었는데 엄마 아빠 고마워. 나 진짜 잘 살게. 그래. 싸우지 말고 둘이 위해주면서 살아. 엄마가 전에 그랬지? 결혼은 현실이라고. 연애할 때는 둘이 사랑타락만 하면 그만이지만 결혼은 달라. 같이 헤쳐갈 일도 많고 내내 붙어있으면 몰랐던 것도 알게 돼서 불편하고 그래. 그럼 불만도 생기지. 그걸 다 맞춰가는 게 결혼이야. 사실 다른 건 큰 문제도 안 되는 거지. 안 그래 여보? 여부가 있나? 당신 말이 다 맞지. 박서방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어색하네. 세호야 우리 딸이 지엄마 닮아서 주먹새도 속은 나 닮아서 반듯하니까 예쁘게 봐줘라. 당연하죠. 저는 아버님처럼 살 거예요. 아버님이 제 롤모델이시거든요. 정말? 아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뭐든지 물어봐. 내가 다 전수해 줄게. 일단 우리 내일 일요일이니까 집부터 보러 가자. 저와 남편은 집들이 때 너무 큰 선물을 받고 감사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뭘 그렇게 바리바리 친정에서 뜯어가나. 친구들 결혼할 때 속으로 은근히 흉도 많이 보곤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더 많이 친정에 뜯어내고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 넘쳐 흐를 지경이었는데 그때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이야. 내가 전에도 말했지? 이거 받으면 장인 장모님이
우리 집에 해드린 혼수 비용이랑 예단 1,000만 원 돌려드리자. 그리고 남은 돈으로 혼수해도 되잖아.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다가 채워 넣으면 되지. 나는 그러고 싶은데 자기는 어때? 저는 좋다고 했어요. 남편의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됐다고 거듭 거절하셨는데요. 제가 무조건 받으라고 성질을 부리니 마지못해 받으셨어요. 대신 혼수 중에 가장 비싸고 큰 건 해주시겠다고 골라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또 저희가 거듭 됐다고 거절하다 거실 소파와 침대를 해주셨죠. 일방적으로 사서 보내버리는 걸 저희가 마다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상견례 때처럼 아파트를 저희 2사람 공동 명의로 해주시겠다고 한 걸 남편이 자처해서 거절하고 제 단독 명의로 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말하길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욕심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열심히 살아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자기도 충분히 기여한 후 당당하게 공동 명의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정말 그래도 되겠냐고 얼마나 많이 물어보셨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어딨냐고 저희 엄마가 좋아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실 정도였죠. 그리고 저희는 생각보다 빨리 이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이 살던 빌라가 재계약 상태였고 집주인 할머니께 사정 이야기를 하니 다음 세입자만 빨리 구해지면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하여 저희는 장장 6개월 만에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시댁에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편과 고민의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 말을 하지 않기로 남편과 합의를 봤죠. 굳이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실 것 같지도 않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가 가면 된다고 내린 결정이었는데 어머님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빌라에 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어떻게 부모한테 말도 하지 않고 이사를 갈 수 있냐고 시댁이 난리가 났는데요. 그때도 시아버님이 제일 크게 화를 내셨어요. 아니 어떻게 도둑 이사를 가냐? 이건 시부모를 무시하는 거지.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지. 내가 너 싸가지 없는 건 익히 잘 알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너는 네 집에서 뭘 배운 거야? 그리고 세훈아 임마, 내가 이 꼴 보려고 너 대학 공부 시켰어? 안 되겠다. 그 빌라 보증금 그거 내놔. 니들 괘씸해서 내가 그 돈 받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화를 냈어요. 전세 보증금 중에 10원도 아버지 돈이 없는데 무슨 그 돈을 달라고 하냐고 큰 소리를 냈는데 저는 남편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럴 줄 알고 벌써 다 써버렸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 드리고 저희 살림살이 장만하고 그나마 남은 건 적금으로 묶어놨는데 남편은 이런 걸 대비해 손을 쓴 듯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은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막무가내로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 돈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는데 저희 남편은 물러나지 않더군요. 그 돈 우리 집 혼수하고 나머지는 장인 장모님한테 드렸어요. 아파트를 사주시는데 혼수는 제가 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해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집도 받고 혼수도 받아요? 거지도 아닌데. 뭐야 이놈아? 거지? 너 지금 나 들으라는 소리지? 그래 좋다. 혼수했다 치자. 근데 왜 엄한 돈을 네 처가에 갖다 주냐? 왜긴요. 어이없게 아버지가 제 처가 돈을 뜯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들어왔을 때 이거다 싶어서 냉큼 드렸어요. 뭐야? 그래서 하나도 안 남았다고? 시아버님과 시어머니는 돈이 없다는 말에 뒤로 넘어갈 듯 주춤하셨어요. 아니 애당초 당신들 돈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가요? 오히려 당신들은 아들 팔아 새 가전제품으로 싹 바꿨으니 아들한테 고마워하고 저한테 미안해해야 하는데 시부모라는 작자들은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시며 너 당장 그 돈 토해놓으라고 해. 아니 이자까지 쳐서 2배로 가져와. 진짜 그 인간들도 웃기지.
준다고 그 돈을 받냐? 보아하니 돈 좀 있는 집구석 같은데. 이제 너도 우리 식구니까 들고 올 수 있으면 죄다 들고 와. 싫으면 이혼하고. 아니다. 이 아파트를 팔자. 이 집 공동명이지? 라고 하셨는데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때였죠. 공동명이 아니에요. 제가 싫다고 했어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해요? 뭐야? 그럼 이 아파트도 네 지분이 없어? 전부 네 첫 거란 말이야? 네, 저는 몸뚱이만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좀 자식 쪽팔리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동안 그렇게 사셨으면 창피한 줄 아셔야죠. 아니 봐요. 여기 아파트 좋잖아요. 저는 매일매일이 장인 장모님한테 감사한데 뭐가 문제예요? 아들이 장가 잘 가서 잘 살고 있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이게 뭐냐고요? 누가 뭐래? 순리에 안 맞으니까 그렇지. 니들만 이렇게 좋은 데 살면 그만이야? 그리고 결혼도 안 마당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니들 집을 사줄 거면 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었냐? 네? 허락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니네 부모는 뭘 몰라도 한참 몰라. 네 아버지가 제일 문제야. 암탉이 울면 집안이 시끄러운 법인데 여자가 설치면 단도리를 해야지. 어째 그걸 그냥 둬? 내가 보니까 너희 엄마가 너무 사람이 드세더라. 그러니까 네가 이 모양이 꼴인 거지. 아래 위도 모르고. 저는 그때 정말로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런 시아버지는 품고 갈 수가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러니 정말로 이혼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도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을 다시 저런 집구석에 보내고 싶지 않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손으로 그 질긴 천일도 끊어주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제 마음대로 하기로 했어요. 아버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러는 아버님은 저희 결혼할 때 뭐 해주셨는데요? 아니,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까지 염치가 없으면 어떡하세요? 세호 씨가 아버님보다 훨씬 어른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엄마 드세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버님보다 더 많이 배우셨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세요. 제가 볼 땐 아버님이야말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격지심 부리시는 것 같은데, 자식이 창피하다고 하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니요. 저희 아빠가 문제라고요. 저는 저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데요. 저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 저희 엄마가 더 당당하게 사시잖아요. 어머님을 보세요. 평생 아버님 눈치만 보고 저게 사는 거예요? 아버님은 저도 어머님처럼 살길 바라시죠? 근데 형님은 어때요? 형님도 그렇게 살기 싫다고 도망치듯 결혼했잖아요. 자식 둘이 이런데 정말로 뭐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괘씸하니까 아버님 돈도 아닌데 보증금을 내놔라. 시집 왔으니까 친정돈 죄다 가져와라.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어디 제보라도 넣어야 할까 봐요. 동네방네, 아니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너 그만 못하냐? 뭘 잘했다고? 제가 못한 건 또 뭔데요? 안 되겠다. 저런 종자는 우리 집안에 들일 수 없어. 세호, 너 당장 이혼해. 이혼해서 이 아파트 받아서 와라. 아버지,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이 아파트 못 가져가요. 출처가 분명한데 제가 어떻게 가져가요? 그리고 제가 왜 아버지가 시킨다고 이혼을 합니까? 저 이혼 안 해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아버지 아들도 안 해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남은 인생 그만 쪽팔리고 싶으니까 나가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세호야, 아니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엄마는 네 아빠한테 당하고 산 것밖에는 없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내내 참고 살았던 것도 엄마 불쌍해서 그런 건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네. 엄마도 똑같아. 엄마도 아닌 것 같으면 아니라고 해야지. 아버지 저렇게 길들인 거 엄마 책임도 있어. 그러니까 나랑 누나 그냥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우리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부모라면. 나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 아버지 아들이라 충분히 괴로웠어.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래. 저 말하는 뽐새하고는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이게 다 저 싸가지 없는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 조심하세요. 어디서 연소리를 해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정말로 신고할 거니까 기회 줄 때 나가세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정말로 112에 신고를 넣었어요. 그러자 두 눈을 무섭게 부릅뜬 시아버지는 다시는 오나 봐라. 저희 현관에 침까지 뱉고 나가셨는데 그 이후 저희는 시부모님 전화는 일절 받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짐을 싸서 저희 집에 오신 적도 있었는데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저희 집에 들어와 사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싫다고 제가 거절했고 소식을 들은 형님이 모시고 갔는데 월세방을 하나 얻어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옳게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잖아. 내가 알아서 해. 괜히 옳게 신경 쓰이게 했네. 미안하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님에게 500만 원 보내드리고 돈으로 떼워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형님은 괜찮다며 그 500만 원도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이라도 드려야 살면서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부탁드렸고 형님은 그럼 받겠다고 하셨는데요. 결국 시부모님은 이혼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좀 아프셨더라고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하는 정도였는데 시아버님은 그 와중에 당신 불편할까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 꼬라지를 보고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렸다며 이혼을 결심한 계기를 듣게 되었는데 무능력한 가부장적인 남편한테 평생을 쥐어 산 것도 너무 억울하고 며느리인 제 말도 충격이었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는데 그러니 하루 한시도 아깝더랍니다. 그러면서 당당한 저희 엄마를 보고 내심 부럽고 충격이 컸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셨는데 시아버님은 자기가 왜 이혼당해야 하냐며 난리를 치셨죠. 그 와중에도 평생을 자기 옆에서 고생한 와이프가 힘들고 아픈 건 전혀 배려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이혼은 못 해준다 버텼다는데 요즘 법이 그러나요? 당연히 이혼감이죠. 그리하여 시아버님은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건 물론이고 만만해서 평생 부려먹던 아내랑도 이혼한 신세가 되었는데요. 법원은 시부모님이 함께 산 세월이 길었고 시어머님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 5대5로 재산 분할을 명령하셨어요. 그건 형님이 주도해서 처리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시아버님만 똥줄이 탔는데 시어머니가 평생 전업이라 그 돈이 전부 당신 돈인 줄 아셨나 봅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며 저희 집에도 몇 번이나 찾아오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렇게 신고가 쌓이니 접근 금지도 가능했는데 이래저래 시아버님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죠. 그렇게 혼자만 좋다고 사시더니 가진 것도 뺏기고 혼자 외로이 말년을 사시게 된 건데요. 그나마 시어머니는 딸이라도 있어 거기에 비비고 사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만 부리며 살다 시아버님은 인생 나락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 와중에 자기는 아들 덕을 좀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허림도 없죠. 그리고 현재 저희 가족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에서 딸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은 시아버님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아서 알아보지 않았어요. 다만 시어머니는 외갓집이 있는 시골로 가셨는데 형님이 가보지는 않더라도 가끔 안부나 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그래 볼까 하는 마음이에요. 저희 엄마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남편이 원수지. 아마 본의 아니게 자식들한테 상처 준 것도 많으실 거야. 박서방 생각해서 네가 지고 들어가. 그래도 그 나이에 큰 결심했는데 네가 먼저 손 내밀어 드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내심 남편도 자기 엄마에 대해 마음을 쓰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고 종종 이렇게 통화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친해지자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하여 아직까지도 저는 시어머니와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딸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사진과 동영상도 자주 보내드리고 조만간 만나뵈러 갈 생각인데, 저도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마음이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시아버님 뒤에 숨어 똑같이 구는 시어머니가 미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미움도 무뎌지는 건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제 마음도 말랑말랑해졌는데,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다시 시어머니에겐 좋은 며느리가 되어볼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남편도 마음이 편할 거잖아요. 일단 지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일을 겪고 달라질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시아버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 이상한 소문이나 연락이 와도 저는 뵐 생각이 없는데, 그건 미리부터 남편에게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러길 바라는 마음인데 저 역시 남편에게는 강요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제 진짜 마음은 남편이 시아버님과는 영영 안 보고 살았으면 하는데요. 이런 말 죄송하지만 다 자업자득이잖아요. 부디 당신의 지난 인생들을 돌이켜보며 처절하게 후회하시고 사는 내내 외롭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편애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평생 자식으로 효도하며 살 생각이에요. 결혼 전에도 그렇지만 결혼 후에도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시아버님을 보니 더욱 존경스러운 저희 부모님이시라 그 사랑과 은혜에 꼭 보답하고 싶은 마음인데, 저희 딸에게도 그런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요. 전에는 몰랐지만 좋은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란다는 건 로또 이상의 행운이라는 걸 지금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하여 저는 앞으로 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좋은 딸, 좋은 엄마, 좋은 아내, 그리고 행복한 제 자신이 되는 게 꿈이자 목표예요. 인생이라는 게 목표가 있어야 성취하는 맛도 있고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 그런 노력으로 제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며 나이 들고 싶은 바람인데, 거기에 더불어 지금처럼 남편과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생이겠죠. 부디 제가 목표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길 소망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틈틈이 글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다들 어쩜 그렇게 글을 잘 쓰시는 건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연으로 지난 날을 정리할 수 있어 나름 반성도 하고 다짐도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저희 부부가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